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본격화됐습니다. 두 번째, 늘어나고 있는 응급실 중단 사태. 세 번째, 전단지 하나 뗐다고 검찰까지 송치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죠.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제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은행을 포함해서 몇몇 개 은행에서 실시가 되었지만 곧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출 규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요한 거는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구매 자금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전부 안 되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새로운 집은 현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에는 만기가 뭐 옛날에는 50년짜리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리겠대요. 이 말은 매달 내는 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 집값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겠다. 이 부분은 일전에 한국은행 총재이신 이창용 총재님께서 하신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저번 기준금리 동결을 할 때 한 이야기가 앞으로 집값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다. 영끌족들 긴장해라 라고 굉장히 강력하고 직설적인 시그널을 우리한테 보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집값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책을 취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연합뉴스 보게 되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7월 말, 8월 말 불과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이 7조 3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7억도 아니고 7조입니다. 조 단위로 7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 어쩌겠다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한국은행에서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잡히질 않으니까 어, 이 오름세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게 뭐냐면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너무 미치겠다 팔짝팔짝 뛰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불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다시 집값을 상승시킬 만한 대출 프로모션을 내놓는다든지 국가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을 펴버린다든지 이러면 국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막는다며. 그래서 몸살이고 조용히 있었더니 아니 다시 푸네? 우와 달라들고 지금 이게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한 길로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했으면은 항상 한 일정한 기조를 보여주시기를 제발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원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 뉴스. 지금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오고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게 응급실 사태예요.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근래에 아파서 응급실을 가보셨거나 아니면 근래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뭐 발병이 된다든지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대형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대형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진료 자체가 안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진료를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의 경우의 수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응급실 중단이 추석 이후엔 더 늘 것 같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추석 이후 질환 증가로 더 많은 응급실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들이잖아요. 어, 추석 때 다치는 사람들 많지? 야, 봐봐. 더 괴롭게 해줄게. 국민들아, 우리 말 들어. 니네가 나라를 흔들어 놔야 돼. 우리 의사편 들으라고. 아님 니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대요. 전의비에서. 아니 의료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국민의 목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국가하고 나서서 막 이야기를 하거나 앞에서 농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이런 거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 멀쩡하게 눈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나는 치료비를 제공할 돈도 있고 약품도 있고 의학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게 2024년도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의사분들 뭐 의사 되실 때 선서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의사들도 뭐 할 말은 있더라고요. 의대를 증원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PA 간호사, 간호사법 통과시켰다. 야, 의사는 증원을 시키고 그 증원시킨 의사들이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련할 자리를 PA 간호사로 니네가 채워버리고 우리 의사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란 거냐? 그래요. 다 이해됩니다. 본인들 밥그릇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다 벌 받을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단지를 하나 뜯었다가 검찰에까지 송치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학생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우리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거울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전단지가 자꾸 시야를 가리니까 전단지를 떼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한 석 달 정도 흘렀을까? 어, 우편이 온 거죠.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부랴부랴 해당 형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하신 경찰분한테. 그랬더니 경찰분께서 이제 답을 주시기를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송치 결정을 했다.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합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전단지가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전단지가 아니에요. 불법 전단지인데 불법 전단지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뜯었다고 검찰까지 통치가 되는 게 맞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아파트에 붙이는 전단지는요. 아파트에서 지정한 지정 게시대에다가 붙이든지 이거 역시 관리사무소에 돈을 내야 돼요. 또는 전단지 자체에 도장을 받아서 다른 데다 게시를 해야 돼요. 이거 역시 관리사무소에 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적법하게 붙인 전단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붙인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 전단지가 외부에서 붙인 게 아니었고요. 그 내부에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쪽에서 붙였던 건가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요 단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 싸움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 사이에 참 재수없게 이 중학생이 낀 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찌 됐건 저찌 됐건 불법 전단지를 뜯었다고 검찰에까지 이게 과연 송치를 하는 게 법이 맞나? 형사님도 법대로 처리하신 거일 테니까요. 형사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뭔가 좀 이상해요. 가끔 진짜 이럴 때 보면은 뭔가 진짜로 때리 잡아갖고 강하게 처벌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각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씁쓸하고 어이가 조금은 없어지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가지고 와봤고요. 답답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웃음이 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늘 적어서 저도 좀 가슴 아픈데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 즉슨 그만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많은 뉴스 들으시고 해당 내용을 잘 생각하셨다가 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엔 벌쏘임 사고라든지 성묘 가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예요.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각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몸을 사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억울하고 직장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부조리한 일들 이런 거 있으면은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세요. 제가 정성껏 인터뷰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공론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많이 모이면 생방송도 하고 같이 많은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한 그런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